여러분 LD학부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글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을 텐데 모두 집중해서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는 LD학부에서 실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인터뷰를 진행할 LD학부 19학번 남미르입니다. 저는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LD학부 19학번 정예은입니다. 미르님, 이러다 늦겠어요. 시간이 벌써. 그럼 교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저희는 장소를 이동해서 LD학부 학부장실에 와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LD학부 학부장 이기영 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LD학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앞에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아시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LD학부 학부장님인 이기영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LD학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외교사관학교, 그리고 꿈과 열정,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 공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이 꿈이었는데요. 이렇게 LD학부에 들어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그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사실 LD학부가 국내 유일의 외교사관학교라는 별명을 가진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교관을 준비할 때 LD학부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커리큘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외교관이나 혹은 국제 인재가 되기에 되게 최적화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대 강점인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마 국내에 이렇게 여러 대학들이 있지만 한 학부를 위해서 다양한 연합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설비는 없을 겁니다. 학과는요. 예를 들면 뭐 연학실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관계연구실이라든지 하여튼 국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어떤 전용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저는 커리큘럼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2차 논술 과목이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경제 이렇게 세 과목이 있다 보니까 4년 동안 LD학부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래도 외시 과목 자체를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면학실과 그리고 국제관계연구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기나 선후배님들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사실 수험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LD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우리 지금 현재 LD학부 학생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는데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꼭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화책이라서 좀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사 혹은 우리 세계의 국제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역사를 좀 많이 공부하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세계사 관련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또 그와 함께 현재 역사인 우리 현재 역사를 많이 제시하는 신문이라든지 잡지 그리고 또 영어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문 잡지들을 좀 꾸준히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처음에 귀를 의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만화책이어가지고 맞아요. 저희에게도 굉장히 추억의 책인데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니께서 이 책 시리즈를 다 사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화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읽기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라도 다시 가서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어린 시절에 저희에게는 거의 역사 교과서나 다름없었던. 그렇죠. 맞아요. 이제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LD학부 또는 한국외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과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공간 이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력을 공유하고 싶다면 우리 외대 혹은 LD학부에 꼭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매력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는 이미 뭐 온라인상에서든 아니면 여러 지금 여기 학부에 계시는 선배님들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본인의 꿈에 대한 열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르님, 이제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이제 전직 대사님이자 현재는 자랑스러운 LD학부 교수님들을 만나뵈러 갈 겁니다. 어떡하죠? 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저도 강의실에서만 찾아뵙고 이렇게 따로 찾아뵙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그럼 빨리 이동해 볼까요? 네, 이제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원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그 2011년 외교부에서 재직 중에 외교부하고 이제 그 한국외고대학하고의 어떤 그 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제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국제학부에서도 강의하고 그다음에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그러다가 2014년에 우리 이제 LD학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LD학부의 이제 초빙 교수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규 교수님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977년도 외교부에 입관 이래 36년 동안 근무를 하고 2014년도에 그 퇴직을 하고 그 다음 해 2015년부터 LD 학부의 그 초빙 교수로 학생들한테 국제기구, 또 국제회의, 뭐 UN 이런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외교부에서 전직 대사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 분들은 도대체 외교관이 어떤 직업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원 교수님께서 외교관이란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외교를 정의한다면 외교란 이제 국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국익을 실현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보이진 않지만 그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승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외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준비된 사람이 외교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수험생분들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영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영원 교수께서 외교관이 하는 일, 특히 이제 외교관의 그 전문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외교관이 되는 그 절차랄까 과정도 상당히 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화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지금 당장 고려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응시하는 거 아니면은 그보다 좀 낮은 레벨에서 7급 외무 영사직을 응시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유익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외교관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나요? 저한테 질문하신 네, 맞습니다. 거죠? 글쎄, 저는 첫 번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외교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내가 왜 외교관이 되려 하는지 그 외교관이 되려는 그 동기 또는 목적 그런 걸 한번 다시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동기나 목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교수님 모두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외교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했던 순간이나 활동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김영원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협상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협상은 아니고 중요한 협상 몇 개 기억나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2001년 그 한미 주둔군지 협정, 소파 협정으로 알려져 있죠. 이 소파 협정 개정 협상에 한국 측 교체 수석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이제 빈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각계 이제 그 요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측이 미측에 제의해가지고 그 소파 개정 협상이 이제 열렸습니다. 소파 개정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미 간 이익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협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사실 미측은 주한미군은 분명히 한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국이 수혜자다. 그러한 입장에서 미측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상의 이제 그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대등성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원리 논리를 갖다가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래서 커먼 인터레스트 이제 그 베니핏 이러한 그 뮤추얼 베니핏 이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결국은 윈윈의 협상을 갖다가 이제 끝낼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측에 약간 유리한 협상이 아니었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협상을 결과를 보면은 항상 조그만 마진이지만은 승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측의 승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당시에 그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 측이 굉장히 선전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과서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소파 개정 협정을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 저희 교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희도 얼른 외교관이 되어서 이제 교수님들처럼 구기게 되는 일을 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김효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외대 또는 LD학부가 가지는 강점이 있을까요? 글쎄 우리 학교를 말할 때 이제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외국, 외국어,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외교도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선배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또 이제 후배들이 현역으로서 외교부 내지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분위기나 어떤 전통 같은 것이 결국은 우리 외고대학교가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외교관을 지망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이러한 전통이라든지 분위기는 분명 자부심이고 희망으로 아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LD학부는 이러한 우리 학교의 그런 고유한 전통과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잘 접목시켜서 탄생한 학부로서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문 학부로서 출발되었고 그러한 점에서 볼 적에 우리 LD학부는 충분히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찍어서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그 다양한 그런 그 과목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커리큘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한번 제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전공 과목하고 어학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거기다가 이제 엄선된 이제 선택 과목들이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교과목을 갖다가 이수를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국가 시험을 볼 적에 아마 입체적으로 답안지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학부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 LD 학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도 크고 또 잘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서 외교관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윤규 교수님께서 혹시 수험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교관이 되겠다고 확실히 마음을 굳힌 다음부터는 그 외교 분야의 그 전문적인 서적 그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하나 소개시키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저보다 좀 후배인데 현직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은 국가대표 멀티플레이어라는 책을 아주 잘 썼어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끔 지방에 가서도 강연을 하는데 이 책을 꼭 소개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어느덧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외교관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영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예, 주세요. 사실 외교관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모두의 이제 외교관에 대한 시험 제도라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 디플로맷이라는 말도 나오고 폴리티컬 어포인트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교관은 진정한 의미의 외교관입니다. 갖추었고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외교관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도 또 소양을 갖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아시는 일본의 이제 원로 외교관이 계십니다. 그분은 책을 하나 쓰셨는데 유엔의 창 너머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떡을 파는 일이나 외교를 하는 일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잘하려면은 외교는 외교관이 떡은 떡장수가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외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점에 비춰볼 적에 우리 LD학부는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외교관에 대한 열정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LD학부 교수님들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LD학부 입학을 희망하거나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수험생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학생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LD학부 진학을 희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입시 상담 프로그램 주민 LD를 2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 동안 LD학부 선배 멘토들이 전형별 입시 정보와 학업 생활과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들을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사전 신청이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전 신청은 LD학부 인스타그램 또는 LD학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